이른바 개통령이라고 불리는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가 자신이 설립한 반려견 훈련 회사 보듬 컴퍼니라는 회사입니다. 보듬 컴퍼니 소속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마 온라인에서 모바일 뉴스 기사 하나쯤 안 보신 분들 없을 겁니다. 이 논란으로요. 강 씨가 출연했던 KBS ETV죠. 그 예능 프로그램 개는 훌륭하다. 이 프로그램도 지난 20일 방송을 일단은 결방했습니다. 그런데 강영욱 씨가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입장을 곧 밝힐 거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제는 밝힐 거다 확정적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여러 의혹들이 나오는 가운데 저희 JTBC 취재진은 직접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그 보듬 컴퍼니 전 직원과 그러니까 전직 직원과 대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전직 직원을 가장 먼저 직접 인터뷰한 JTBC 탐사팀의 오승열 PD와 이 논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승열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보통 이렇게 아침 일찍 출근하세요? 거의 안 합니다. 안 해요. 근데 네. 오늘 저희 뉴스 들어가요 출연을 위해서 이른 아침 출근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지금 밤늦게까지 일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강조해드리면서 자 우선 이 사안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에 강영욱 씨 하면 모르는 분들 없을 거예요. 반려견을 꼭 안 키우더라도 매우 친숙한 인물인데 반려견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솔루션 제시해주고 거의 반려견계의 오은영 박사님 같은 수준인데 이미지도 좋았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이런 의혹, 갑질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온 이유, 계기는 뭔가요? 계기는 사실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이번 주 일요일이에요. 며칠 안 됐는데 예. 이번 주 일요일 오전 정도에 저도 이제 탐사팀에서 이제 항상 아이템을 찾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누워 있다가 뭘 취재해야 되나 이렇게 그 온라인 세상을 이제 탐색을 하고 탐색하다가. 있었는데 갑자기 저도 일요일 오전 정도에 네. 강영욱 씨와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거기 이제 자플래닛의 자플래닛 발 이 얘기해도 되나요? 구인구직 괜찮습니다. 네. 구인구직 사이트 그 회사 평가를 할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 평가를 할 수 있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네. 그 상당히 악평 일색이 올라왔던 거고요. 어허. 그건 이제 그때 올라와 있던 건 아니고 기존에 올라와 있던 내용들이 일요일 오전에 갑자기 기사화되기 시작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강영욱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워낙에 평소에 이미지도 좋고 전문성이 이제 호감을 가졌던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이제 그런 이면적인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기사화된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알 수는 알 없지만 수가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워낙 유명하고 네. 대중들이 친숙한 인물이라서 그의 반대작용으로 네. 기사가 많이 쏟아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시작은 그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자유롭게 그 회사에서 평가를 남길 수 있잖아요, 누구나. 네. 그 평가를 보니까 이거 좀 정상을 넘어섰다라는 네. 그런 취재진들의 많은 그런 문제 제기 또 언론사 제보도 그때부터 이어졌죠. 네.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그 인터넷발 그 폭로다 보니까 예. 이 기본적으로 이 사안과 관련된 모든 논의들이 좀 왜곡이나 오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맞아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승열 PD를 모신 게 직접 이제 피해를 주장하는 그 전직 직원을 만났기 때문에 가장 또 현재까지는 최대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분이라서 모셨습니다. 네. 자, 그럼 보듬 컴퍼니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예요?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보든 컴퍼니가 이제 기본 강영욱 훈련사가 훈련사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교육 강아지들 이제 교육을 메인 업으로 하는 회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쇼핑몰도 운영하고 있고 또 이제 온라인 강영욱 씨와 관련된 온라인 콘텐츠 생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강아지 교육과 관련된 콘텐츠 생산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이게 규모가 큰 회사는 아니죠. 굉장히 큰 회사는 아니고 예. 이게 초기에는 한 아주 소수 너댓 명에서 이제 6명 정도 초기에 직원 수가 그 정도였고요. 가장 많을 때 한 20명 가까이 됐다고 아하. 하니까 글쎄요. 큰 회사라면 큰 회사라고까지 하긴 뭐하고 예. 이제 어느 정도 강영욱 대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작은 회사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의혹들이 워낙 아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난무하고 있어서 지금 오승열 PD가 직접 증언을 들은 것 위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거 많이 충격적이었는데 CCTV로 직원 행동 하나하나를 사실상 감시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거 어떤 주장이죠? 네, 이게 여기 그 기사에 나온 CCTV가 예. 지금 나온 그 몇 가지 안 되는 실제 증거 중에 하나거든요. 대부분이 사실 논란과 이제 주장과 증언과 인터넷 폭로 같은 것들인데 예. 이 CCTV 사진은 사실은 거의 동의서 논란이 되고 있던 그 포렌식 동의서 예. 열람 동의서와 함께 몇 가지 안 되는 실제 증거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입증할 만한 것이 있는 의혹 거의 몇 안 되는 의혹 중에 입증할 만한 그렇습니다. 의혹이 이거다. 네네. 그래서 이 CCTV가 당시 이제 직원이 6명이 쓰던 사무실에 사무실이 크지 않아요. 네. 그리고 6명이 이렇게 옹기종기 작은 공간에 여기 이 테이블 정도로 모여 앉아 있었는데 예. 이 테이블을 CCTV 3대가 이 카메라에 안 나오죠.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아하. 이렇게 하나가 여기를 이렇게 1.4 하듯이 아. 찍고 있는 CCTV 화면 앵글을 직원들이 발견하게 된 거고요. 예. 그리고 뭐 직원들이 돌아다니는 동선, 탕비실, 휴게실 이런 곳들에 다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정작 현관에 보통 CCTV는 보안 목적으로 달지 않습니까? 네. 근데 현관에 달려 있던 CCTV는 그 화면을 보니까 가짜였다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직원들이 아니 이거 뭐냐? 이건 누가 봐도 보안 목적이 아니고 우리 근태 감시용 CCTV 아니냐? 대표님 이거 법 위반입니다. 법 위반입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 대표의 아내 직원분들은 이사라고 부르는데 네. 그 이사가 어디서 법하냐? 아하. 그 회사 그렇게 법으로 굴러가는 거 아니다. 뭐 그런 취지로. 이건 정확한 워딩은 아니고요. 예. 예, 이런 취지로 이제 가족끼리도 법 얘기하는 거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고요. 했다고 네, 우리 오승열 PD가 만난 그 네. 전직 직원이 그렇죠. 발언한 이거는 것이죠. 전원이죠. 예. 요거 아마 저희가 준비가 됐는데 잠깐 그 영상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저희 이거 CCTV가 너무 현관에도 없고 왜 저희 모니터만 보고 있냐. 이거는 위법이다. 이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이사가 정색하면서 어디서 법 얘기를 꺼내냐. 법 얘기하면 내가 너네 다 근무 태만으로 고소할 수도 있다. 가족 사이에서도 법 얘기 꺼내는 거 아닌데. CCTV 보고 의자에 거의 누워서 일하지 마시죠. 얼마나 사람이 날 보고 있구나. 잠깐 그 인터뷰 화면 나갈 때도 그 CCTV 영상으로 보이는 뭔가 사진이 나갔는데, 그러니까 예. 뭐 사무실에 보통 뭐 CCTV 있을 수 있죠. 근데 방향이 그러니까 문제인 네. 거예요. 일부 CCTV 한 3대 정도는 직원들의 모니터를 사실상 볼 수 있는 구도로 돼 있었다. 네, 그게 직원들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어디서 법 들먹이느냐는 취지로 그 강영욱 씨의 아내, 그러니까 네. 이사 역할을 하고 있는 아내가 말을 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그 댓글 같은 곳에서 이제 예. 조금 약간 그 조금 더 부연이 필요한 그 댓글들이 많이 달리던데 네. 그리고 어제 그 옹호 댓글이라고 해서 이제 올라온 것도 있죠. 맞아요. 강아지 감시용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다만 그 앵글상 그 직원들의 테이블을 비추고 있던 앵글상 예. 강아지 강아지 감시용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든 앵글일 뿐더러 아하. 그 사무실 자체가 강아지들이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 아니고 주로 이제 거의 사람만 쓰는 공간이고 말 그대로 거기 사무 공간이군요. 네, 그래서 강아지가 가끔 들어오더라도 혼자 돌아다니지는 않기 때문에 음. 강아지를 감시할 필요가 생기지 않는 공간이다라는 게 이제 직원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강영욱 씨가 직원들을 감시했다고, 그러니까 그 오승열 PD가 직접 만난 피해 주장하시는 전직 직원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감시했다고 보인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드러난 거는 CCTV 화면이 모니터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하나 드러난 사실이고 네, 그에 대해서 직원들은 감시를 했을 것이다. 네, 직원들 추정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그렇긴 한데요. 예. 감시를 했다고 이분들이 판단하는 근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메시지로도 나왔지만 네. 의자에 거의 누워서 일하지 마세요. 이제 이건 얘기를 해도 괜찮다고 했으니까 예. 그 저희 제보자 중에 한 분이 그 영상 편집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영상 편집을 하다 보면은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모니터도 듀얼이라서 이제 이 시야가 굉장히 그 넓고 네. 그리고 장시간 앉아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자세가 이렇게 되거든요. 구부정하게 되죠. 예, 예.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예. 근데 이걸 보고 바로 메시지가 날라왔다는 거거든요. 거의 실시간으로. 네, 아하. 의자에 거의 누워서 일하지 마세요. 이제 사람들이 보고 그걸 보고 아니, 누워서 일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요. 예, 편집을 하던 중에 이제 그 자세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아하. 이런 상황이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도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네, 집에 아이 방에 카메라 설치해놓고 핸드폰으로도 보고 하거든요. 뭐 거실에 있으면서. 네. 뭐 그런 식으로 거의 실시간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직원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군요. 또 추가적인 증언으로는 예. 그 다른 이제 그 이 9대가 달려 있던 사무실은 서울 신사동에 있던 사무실이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남양주 덕소에 있는 사무실을 이전을 했는데 네. 거기는 CCTV가 20대 이상 달려 있었고요. 음. 이것도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20대 이상 달려 있고 이제 덕소 사무실에서는 그 대표와 이사가 CCTV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누구 씨 어디 지나가네, 누구 씨 어디 가네 이런 혼잣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아하. 실시간으로 자주 봤다고 하거든요. 수시로.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는 CCTV가 어떤 범죄를 방지하기 위함이나 뭐 안전사고 방지 이런 목적이 아니라 네. 직원들 노동 감시용으로 쓰였을 것이다라고 직원들 네. 합리적으로 추측을 하고 네. 있는 것이군요. 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좀 충격을 받은 것이 메신저,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쓰는 메신저 내용도 실시간으로 아주 오랜 기간을 네. 다 훑어봤다. 강영욱 네. 씨가.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 제보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저희가 보도를 했던 내용은 네. 그 강영욱 대표가 직원들의 메시지를 감시한 계기예요. 그러니까 네. 초기. 이때부터 아마 그 메시지를 계속 감시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고 예. 저희가 확인을 한 거는 2018년인데 이때 그 여기 강영욱 대표의 회사에서 네. 카카오톡을 못 쓰게 하고 예. 그 별도의 메신저를 쓰게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 네이버 라인인데 그 오피스용으로 만들어진 라인웍스라는 예. 메신저를 쓰게 했어요. 예. 뭐 네. 스타트업이나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라인웍스. 네네. 라인웍스를 쓰고 있는데 그게 이제 무료 기간 이거는 강영욱 대표의 입장에서 조금 설명드릴 수도 있는 게 네. 강영욱 대표가 메시지를 보기 위해서 본 거라기보다는 음. 이 무료 기간이 끝나서 이제 유료 기능으로 전환을 해야 됐던 시기였어요. 아하. 그 기간이 끝나서 예. 유료 기능을 전환했더니 관리자에게 감사 권한이 생긴 거예요. 아. 그래서 감사 권한이 생긴 건데 그래서 강영욱 대표가 이제 생겼으니까 직원들의 모든 대화를 전부 다 6개월치 대화를 전부 다 읽어봤다는 거죠. 이제 이제 그거는 누구의 주장입니까? 이것도 이제 제보자 측의 주장이고요. 네. 다만 이제 그건 남아 있어요. 강영욱 대표가 여러분들의 대화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건 기사에 첨부가 되어 있는데요. 그 기사의 그림으로 보여드렸는데 예. 강영욱 대표가 여러분들의 대화를 모두 봤는데 직장에서 그런 식으로 그런 대화를 하면 안 됩니다. 아하. 라고 이제 단체방에 올린 거예요. 네. 그때부터 이제 공포가. 직원들은 내가 우리 예전에 대화를- 무슨 네. 말했더라? 대화를 다 읽었구나. 아하. 물론 이제 이것도 강영욱 대표 입장에서 조금만 말씀드리면은 당연히 그 없는 자리에서는 원래 그 나라님 욕도 한다고 강영욱 대표에 대한 험담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강영욱 대표가 그걸 보고 조금 한마디 했다. 네 아. 한마디를 하게 된 거고요. 자, 이에 대한 오승열 PD가 직접 인터뷰한 내용도 영상 준비되는데 보고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6개월 동안 다 봤다고 하고 계속해서 어제 나 그거 밤새 다 읽었다. 저희들은 상상을 하잖아요. 내가 6개월 동안 무슨 얘기를 했지? 저희끼리 뭔 얘기를 했거나 이런 것도 그걸 보지 않았으면 절대 알 수 없는 내용들도 물어보고 너네 왜 그때 그렇게 했냐 오로지 회사 일에 대한 얘기만 했고요. 카카오톡처럼 오늘 뭐 밥 먹자 오늘 끝나고 뭐 하자 이런 메신저가 절대 오갈 수가 없어요. 네, 아까 방금 인터뷰 내용 중에도 잠깐 등장했는데 강영욱 씨가 공지한 내용도 네. 보였습니다. 그- 이 부분은 궁금한 게 네. 아무튼 지금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해주기 위해서 강영욱 씨 입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계신데 오승현 PD가 네. 그러니까 라인웍스라는 그 유료 서비스 기능에 이제 한 명의 어떤 관리자가 다른 그 팀원들의 내용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 제기를 한다면 동의를 받았느냐 네. 또는 이제 그 메신저를 쓰는 직원들이 이거 열람할 수 있는 메신저구나를 인식했느냐가 문제일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은 뭐라고 하나요? 그게 문제인데 네. 일단은 직원들은 전혀 몰랐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아하. 이거를 다 볼 수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게 첫 번째 문제고. 예. 자, 이제는 많이 좀 알려진 그 열람 동의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동의서가 있는데 그 동의서도 이 메시지 열람이 이루어진 며칠 뒤. 그러니까 방금 저기 기사에 나왔던 그 강영욱 대표가 여러분들의 대화를 읽었습니다라고 예. 한 메시지가 토요일에 단체방에 올린 공지고요. 네. 월요일에 제가 요일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며칠 뒤에 그 동의서를 사후에 그러니까 받게 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걸 열람을 했을 때는 직원들은 전혀 인지도 못했고 음. 동의한 적도 없었던 거죠. 물론 동의서의 내용도 사실은 조금 황당해요. 동의서의 내용을 보면은 3번 항목에 보면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나눌 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네. 지금 저희 말씀하신 게 저 화면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희 JTBC 뉴스룸 보도 화면 캡처한 건데 상기 본인은 뭐 사내 라인 웍스 메신저 프로그램 통해서 이거는 주 보등 컴퍼니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뭐 위 사내망을 통해 송수신된 정보를 모든 컴퍼니가 열람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2번에 적혀 있습니다.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리고 3번은 업무 시간 내에 뭐 무관한 대화를 주고받거나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 뭐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면 인지합니다. 3번에 적혀 있네요. 네, 2018년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런 동의서들을 종종 기업들에서 받을 때도 있는데요. 네. 포렌식 동의서나 열람 동의서 같은 것들을 받을 때도 있는데 네. 그 경우에는 굉장히 제한적인 목적과 용도와 기간과 이런 것들을 범위 같은 것들을 좀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네. 받게 되는데 저거 같은 경우는 너무 포괄적이고 일반적 나 언제든지 볼 수 있어. 그리고 너네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어. 이런 것처럼 굉장히 좀 우리의 상식에 조금 어긋나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직원들에 따르면 이 동의서를 어쨌든 사건 이후에 받았다는 사건 정도. 이후에 받았습니다. 애초에 이 메신저를 사용할 때 예. 또는 입사할 때 뭐 이런 네. 식으로 뭔가 시작점에서 받아야 되는 게 네. 뭐 노무사들이나 이런 의견도 들어보면 그런데 예. 뭔가 사후에 이렇게 됐다는 것도 그리고 뭐 직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약간 강제적으로 서명이 이루어졌다. 네. 이런 것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군요. 아하.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직원분들의 주장인데 네. 이거 쓰기 싫으면 퇴사해라. 이런 정도 수준의 강제가 이루어졌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건 조금 뭐 지나치게 자극적인 보도로 이어진 부분도 있는데 뭐 네가 숨 쉬는 게 앞같다. 네. 벌레보다 못하다. 그냥 기어 나가라. 나가 네. 뭐 그냥 죽어라 등의 폭언이 있었다는 또 다른 전 직원의 주장. 저희 사건 반장을 통해서도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주장도 오승열 PD가 직접 만난 제보자도 그런 취지의 말을 하던가요? 그러니까 뭐 이런 업무와 무관하게 폭언을 일삼았다. 폭언이나 갑질에 대한 증언은 사실 제가 구체적으로 녹취를 듣거나 하진 못했는데 예. 다만 이제 여러 제보자들이 비슷한 결이 비슷한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추정만 할 수 있는 거지. 네. 사실 지금 저도 사실 이런 정도 수준의 폭언을 직접 면전에서 했을까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한 부분은 아니어서 네. 뭐라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예, 지금 오승열 PD가 직접 전 보등 컴퍼니의 전직 직원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 워낙 많은 의혹들이 좀 우후죽순으로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저희는 직접 피해를 주장하는 전직 직원의 증언으로 확인된 것, 일단 1차적으로 확인된 것을 위주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밖에 직원들에 대한 갑질 말고요. 고객들이나 또는 동물들에 대한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중 하나가 동물 학대에 대한 논란인데 강효욱 씨가 뭐 훈련비가 늦게 입금된 개는 밥을 주지 않는 등의 동물 학대를 했다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에 대한 아까 의혹 크게 저희가 이제 일단 증언을 받은 건 CCTV로 사실상 직원들의 일상을 감시했다. 그러니까 사내에서의 일상을 감시했다. 두 번째는 메신저로 사내 회사에서 했던 모든 대화를 다 들여다봤는데 뭐 문제는 사후에 동의를 받았다는 거. 그 두 가지가 일단 저희가 오승열 PD가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직원들에 대한 갑질 의혹 말고 고객이나 동물들에 대한 의혹 이에 대해서는 뭐 혹시 들으신 게 있을까요? 예, 저도 사실 이 기사가 이게 기사가 아니고 원래 댓글이죠. 이런 예. 댓글이 달려서 이제 기사가 나오게 된 건데 음. 이 댓글을 보고 이건 사실이냐라고 저희 음. 제보자분들한테 여쭤봤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첫 번째 사실이 아니거나 혹은 이제 강영욱 훈련사가 보듬 컴퍼니에서 있었던 일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제보자분들이 말씀인데요. 이게 왜냐하면 이것도 강영욱 대표의 입장에서 좀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는 게 네. 이게 보듬 컴퍼니 같은 경우는 그 강아지들 교육을 하는 곳이지 위탁을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아지들 밥을 주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하. 훈련을 하는 곳이고 이제 그 보듬 컴퍼니 안에서 밥을 주진 않기 때문에 예. 보듬 컴퍼니 이전의 일이거나 혹은 아니거나 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는 증언입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직원들에 대한 갑질 의혹만큼은 특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직은 없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댓글로도 확인된 것만 보도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의견을 보내주고 계신 분도 많이 있는데요. 예, 저희도 이에 동의하고 그래서 저희가 무분별하게 지금 온라인상에 모두 제기된 것들 일일이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밖에 취재 과정에서 좀 이거는 좀 짚어보고 싶었다. 뭐 이거 취재 중이다. 뭐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 사실 저희가 기사 준비를 고민을 좀 하고 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예. 아, 조심스럽네요. 네. 기사화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네. 저희가 사실 뭐 충격이라고 말씀드리기까지는 뭐한데요. 네. 이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정말 많았어요. 정말 음. 많았는데 그 중에는 저희가 뭐 언급이 네. 불필요하다면 아직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네, 굳이 저희는 네. 네. 그 몇몇 가지 생각나는 것들이 있는데 네. 이게 완전히 확인된 부분도 아니고 이제 그 공개적으로 강영욱 대표를 저희가 목적이 뭐 강영욱 대표를 비난한다거나 네. 망신을 주겠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좀 언급이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그 포렌식 동의서 아까 열람동의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서 이게 실제로 이게 그냥 단지 열람만 한 게 아니고 음. 이게 어떤 모종의 연속된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자신을 험담한 직원들과 이거는 그냥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일 순 있어요. 네. 다만 이제 법적 윤리적으로 어떠냐는 다른 문제지만 예. 자신을 험담한 직원들에게 조금 어떤 퇴사 사직 압박을 실제로 가한 것으로 유력하게 보이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이제 취재를 하고 계시는 거군요. 예, 지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메신저 라인웍스라는 그 사내 메신저를 쓰면서 강영욱 대표가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그 대화 내용, 메신저 대화 내용을 다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파악된 어떤 험담을 하는 직원들에게 약간 사직을 좀 종용하는 듯한 그런 정황들이 있었다. 요 정도로 지금 의혹 수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CCTV로 직원들의 모니터나 또 근무 태도를 감시한 정황 그리고 동의를 먼저 받지 않고 메신저 대화 내용을 들여다본 정황 등은 현재는 직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증언을 드릴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게 강영욱 씨의 입장입니다. 사실 한 22일쯤, 그러니까 한 이틀 전쯤에 유튜브를 통해서 입장을 밝힐 거다 이런 예측도 나왔었는데 강영욱 당연히 반론 취재 충실하게 하시니까 접촉이 됩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접촉이 안 되고요. 예. 그 사건 반장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여러 번의 이제 접촉 시도를 하고 회사로도 전화를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했다고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강영욱 대표에게 본인에게 직접 전화를 건 것만 이제 10수통에 가깝고 예. 문자도 당연히 남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강영욱 대표와 함께 보듬 컴퍼니를 운영했던 아내분에게도 사실 연락을 수차례 취했는데 네. 연락이 전혀 닿지 않는 상태고요. 네. 전혀 닿지 않는 상태고 다만 글쎄요, 조금 이제 이런 그 상황이 어떤지 저희가 정황 같은 것들을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의 취재원이 노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다만 조금 이제 힘들어한다거나 이런 정황은 좀 보이긴 합니다. 그 이제 강영욱 씨 본인이 네, 예.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언론에 나오고 있는 것은 뭐 KBS 예능 뭐 취재진 등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작진 등을 통한 간접적인 증언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강영욱 씨가 워낙 뭐 문화계 그리고 뭐 반려 그런 동물계 또는 방송계 쪽에서도 활동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접점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 취재진들이 그런 쪽을 통해서도 계속 당사자 입장을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번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여기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네. 워낙에 의혹과 논란과 온라인 폭로가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아니고서는 어느 정도 그 경계를 그어주거나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직접 나와서 설명을 하고 그게 너무 터무니없으면은 저희는 후속 보도를 이어갈 거고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납득할 만한 부분도 있거든요. 예. 분명히 이제 강영욱 대표의 입장에서 생각할 만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준다면 그에 대해서 대중들도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렇게 그 아무 침묵 입장 없이 네, 침묵을 계속하고 있다면은 좀 저희로서도 또 이제 이 사건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대중들의 입장에서도 좀 당혹스럽죠. 네. 아무튼
고용노동부가 이 강영욱 씨의 회사 보듬 컴퍼니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관해서는 직권조사나 특별 근로감독을 할지 검토에 들어갔는데 지금 저희가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이 그 동의서도 2018년이라고 적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오승열 PD가 만난 그 제보자의 경우도 2018년에 퇴사한 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2019년에 이제 그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한 직권조사나 특별 근로감독 그 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에 이걸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분위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강 씨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걸로 좀 예상하세요? 그게 예상이 정말 쉽지가 않은데 예. 다만 또 이제 그 제가 강 대표가 힘들어한다는 그 취지에 대해 그 정황에 대해서 좀 들은 것도 있는 반면 네. 그 최근 들어서 그 강영욱 대표에 대한 옹호 댓글이 몇 가지 올라온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도 지금 네. 화면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강영욱 대표님과 최근까지 일했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은 말도 안 되는 마녀 사냥입니다라고 시작하는 글인데요. 보면 본인의 이름을 걸고 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더 직원들에게 엄격할 수밖에 없다. 어느 누가 일 안 하고 뺀질거리는 직원을 좋아합니까? 공인이라서 그런 것도 봐주고 웃고 넘겨야 합니까? 피해자들 코스프레 하지 마세요. 본인들 가슴에 손을 얹고 일이나 제대로 했는지 생각하고 사세요. 이런 취지로 글을 올렸습니다. 네. 물론 이 글쓴이가 뭐 진짜 관련된 분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온라인 댓글이라서 예. 진위와 정확한 취지를 알 수가 없는데 예. 자, 그럼 지금 오승열 PD가 인터뷰한 그 보든 컴퍼니 전직 직원들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뭐 법적 대응이든 뭐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잠시만 제가 말씀 정정하겠습니다. 피해 사실이 아니라 네. 이제 피해 주장에 대해서라고 바꾸겠습니다. 예. 피해 주장에 대해서 법적 대응 아직은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용노동부에서도 이게 2019년 이전의 일들이 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어떤 진정 사실이 없으면은 뭐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피해자분들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계시고 다만 이제 이제 그 연대를 시작하려는 그런 움직임은 좀 보이고 있긴 하거든요. 그게 법적 대응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어떤 피해 사실 공유 정도로 이제 이어질지는 아직 불명확합니다. 예. 워낙 최근 며칠 사이에 강영욱 씨 관련된 논란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피해를 주장하는 보든 컴퍼니 전직 직원 여러 명을 직접 인터뷰한 JTBC 탐사팀의 오승열 PD와 함께 정말 터무니없이 온라인에만 올라오는 그런 주장은 다 배제하고요. 현재 오승열 PD가 직접 전직 직원들에게 들었던 것 위주로 해서 최대한 정제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사안은 앞으로 강영욱 씨 입장이 나오고 하면 좀 더 사안이 좀 이어질 것 같은데 그때 저희가 또 도움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밤늦게 일하고 보통 오전에 일찍은 출근 안 하지만 오늘은 저희 뉴스 들어가요를 위해서 일찍 출근해 주신 오승열 PD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